레비 카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타로 카드의 더 풀 카드가 리마트라에서 레비 카드의 첫 번째 카드입니다. 원래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로마 숫자가 있는데 유니버셜 카드에서 더 풀은 0이라는 숫자가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죠. 그리고 로마 숫자하고의 차이가, 로마 숫자는 그 짝대기로 돼 있어서 우리 보통 본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 1, 2, 3, 4 해서 보이는 거고요. 아라비아 숫자는 0, 1, 2, 3, 4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리마트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자, 토끼가 배낭을 메고 빨간 지팡이를 쥐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원래 토끼는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토끼가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있고 빨간 지팡이를 쥐고 빨간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그만큼 열정과 정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지금 조금 힘든 모습도 보이지만 큰 모습으로 화면 프레임에 잡혀 있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구도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약간 뒤쪽으로 보면 애벌레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애벌레가 하는 형태가 결국은 나방이 되어서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리마트는 나그네라는 카드고요. 나그네는 원래 구도자라든지 뭐 도인이라든지 이런 키워드에 속합니다. 또 초보자라는 뜻도 있고요. 출발, 시작, 도피 이런 뜻도 있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망상과 착각, 그리고 탈선과 방황 이런 뜻도 있고요. 약간 불안정한 키워드의 에너지가 있고, 몽상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로서는 무언가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 수양하는 사람, 이민, 방랑, 이방인, 뭐 바보, 신들린 사람 뭐 이런 뜻으로 되기도 하고, 모험가, 그리고 도발하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상치 못한 장소를 나타내고요. 이 마르세유 타로 카드 레비 카드는 토끼가 머나먼 여정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해야지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도 있죠. 이 레비 토끼 카드 자세히 보면 짝대기 끝에 보면 수저 모양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빨간 점이 짝대기에 있고 무게 중심도 되고, 망토에도 빨간 거, 노란 거, 검은 이런 방울 망토가 있는 망토를 입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그네의 여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숫자 1번의 카드가 나오죠. 원래 그 유니버셜 카드에서 보면 매지션이라는 카드를 씁니다. 밑에 보면 사원소라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동양 철학에는 기원전, BC를 기원전이라고, 예수님 탄생하는 걸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BC 우리가 기원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을 저는 전공을 했는데, 동양 철학 전공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공자님,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이 세 분을 당대 기원전 500년에서 각 그 세 분의 성인이 연대기에서 한 100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보가 공유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보는 뭔가 하면 구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과 입으로 인해서 당대에 뛰어난 위인들이 탄생을 하셨기에 그 위인들의 좋은 일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매지션은 지금 탁자 위에 보면 다리가 3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에 보면 사운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목화토금순대 오행이죠. 기원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에서 점령을 했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약탈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약탈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인도에서 경전 같은 걸 발견했답니다. 기원전 500년이 아니고 322년도 인쇄라든가 지금 쓰는 뭐 A4 용지, B4 용지 이런 용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죠. 중국 한나라 쪽에 보면 죽간을 씁니다. 죽간이라는 말은 대나무에 불로 찢어서 그걸 문서화시켜서 죽간을 펼친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이 시대에는 인도에서 뭐란가 하면 사람의 인피를 종이에 페퍼로 대신 썼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인피를 자국에 가져왔는데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이제 그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있는 서양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책을 줬더니만 사원소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발전되어서 사원소라고 이르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는 동양학자로서는 목화토금수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토를 빼고 사원소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목화를 완즈라고 이야기하고 토를 펜타클스라고 이야기하고 금을 소드라고 하고 수를 컵이라고 했지 않았나. 그래서 목화가 같이 완즈라는 뜻으로 해서 의미를 가지고 토가 돈이 되고 금이 소드가 생각, 고민, 스트레스, 학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컵은 사랑과 종교라는 의미로 써서 수화원소를 만들어냈으니 이 탁자 위에 있는 모습이 지금 보시면 칼 동전 같은 게 보이는 거, 컵을 보이는 거, 이 예를 들어서 수화지풍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짝대기를 치고 연구를 한다는 뭘까? 토끼의 레빗 위에 있는 모자가 메비우스 띠를 현상시키고 이 토끼는 뭔가 연구하는 토끼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 연구자의 모습이 우리 현대 유니버셜로 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매지션이 되는 거죠. 매지션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능동적인 사람, 적극성을 띄우는 사람, 작업, 일, 뭐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 능수능란한 사람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마술사는 사회적 의미로서는 어린애, 청소년, 젊은 아버지, 애아버지, 애인, 연인, 구변이 좋은 사람, 예술가, 배우, 음악가, 마술사, 투정꾼, 도박꾼, 도둑, 능력이 좋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지션은 능수능란하다는 키워드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나그네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이 매지션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지션이 집중을 못하겠죠. 나그네의 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 저라도 놀러가고 싶습니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뭐 연예인을 사귄다든가 내 친구가 좀 활동적인 동적인 에너지가 많은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즐겁죠. 그리고 정적인 친구를 만나면 도서관을 가야 된다든가 뭐 책을 내가 좀 봐서 그 친구하고 레벨을 같이 내가 맞추고 싶은 게 우리의 환경적 요인의 인간들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동적인 친구를 만나면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바디적인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정적인 삶을 친구를 내가 만나게 되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레빗 카드 두 번째 카드죠. 여교황이라는 카드입니다. 우리 그 유니버셜 카드에 보면 여교황이 옆에 보면 B라는 기둥이 있고 G라는 기둥이 있죠. 그게 이제 보시와 야레에서 음과 양을 나타냅니다. 이 여교황은 원래 고대 사회의 카드죠. 그러면 고대 사회를 나타낸 카드라는 말은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왕보다는 남자 왕보다는 여자 왕이 여왕이 더 우선권을 지배하듯이 여자 대제사제 뭐
여교황 뭐 이런 쪽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게 말해서 여교황이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여자 마술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지션하고 이 여교황하고는 속 깊은 관계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교황의 이 카드를, 레빗 카드를 보니까 위쪽에 보면 펜촉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황금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모자는 지금 삼색 모습을 보이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기독교가 먼저 그 성행한 게 아니고 천주교가 성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잔재가 유럽에 가면 교황이 있죠. 여교황, 여대사제를 교황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냥 마술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대사제는 이렇게 밑에 보면 옷을 굉장히 두텁게 입고 있는데요. 우리 타로 카드에서는 이렇게 옷을 두텁게 입는 걸 속을 알 수 없는 여인, 뭐 속을 알 수 감추다, 비밀을 많이 감추다, 뭐 이런 뜻인데, 옷을 이렇게 두텁게 입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를 자기 내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밑으로 보면 이제 뱀이 이렇게 그 모양을 싹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뱀은 뱀같이 안 보이지만 뱀의 모양같이 길게 하단부에 뭔가 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요 모습은 뭔가 하면 장수하다, 뭔가 여유가 있다, 뭐 금전적인 그리고 꿍꿍이가 있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교황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내, 부인, 왜? 그 매지션의 부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동종이 모습이 있고, 이 여교황은 원래 뭐 할머니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산, 수태번 능력, 번식력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어머니, 할매, 할머니, 경상도 말이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붓엄마, 계모, 대모 뭐 이런 뜻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뭐 조산원, 산파 작가, 도서 관련 직업, 도사석 학자, 교육자, 교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심령학자, 뭐 심리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회계 관리한다고 회계사 뭐 이런 뜻도 되고, 황금책은 어쨌든 지혜를 나타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에도 보면 굉장히 두텁게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심리를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교황하고 나그네하고 만나면, 자유로운 나그네하고 만나게 되면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탈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요교황하고 나그네를 만나면 역시 학업이 태만하고, 뭐 쉽게 말하면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할 수가 있으며, 소위 우이독경이라 해서 소기의 독경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지 못하다, 그래서 우이독경이라고 하고, 파간다, 뭔가를 새로운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모습으로 씁니다. 마술사하고 여교황하고 만나면 작가나 문필가나, 왜? 마술사가 연구공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여교황은 집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라든가 뭐 작가, 문필가, 비법을 전수한다든가, 둘이는 은밀한 관계니까, 부부지만 또 은밀한 관계니까 뭐 임신한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죠.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카드는 이렇습니다. 마르세유 카드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가글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미래를 나타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왕은 굉장히 편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위에는 날개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방패를 쥐고 있고 삼각형의 모습을 보이는 메달 같은 걸 목에 차고 있죠. 그래서 안정을 나타내고, 자, 짝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젊은 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 여대사제, 여교황이라죠. 유니버셜 카드에서 그분은 할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 여왕은 굉장히 젊고 피부가 탄력 있죠. 토끼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젊은 여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미혼, 독신, 젊은 여자,
간호사, 치료사, 녹록치 않는 좀 깐깐한 이런 여자, 문학, 어학 뭐 이래서 앉아있는 모습과 창작, 창의성, 뭐 디자이너 뭐 이런 뜻도 갖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언니, 누이, 여비서, 간호사원, 임신녀, 처녀가 임신하는 모습도 되겠죠. 여주인, 심리학자, 공정서류, 기자, 문인작가, 엘리트, 간호사 이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나그네하고 만약에 여왕이 만나면 여왕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될 수가 없겠죠. 원래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적인 친구를 만나면 출발하게 되고 연인 간에 도망가 도주를 하게 되고 원래 계획을 바람같이 타지 못합니다. 그죠? 원래 자기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친구가 나그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하고 바람이 들어서 일시적 바람 뭐 이런 것도 되고 풋사랑 뭐 이런 뜻도 되겠죠. 하는 일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시 마술사 여왕이 만나면 마술사는 약간 연구궁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체부, 배달인, 기자, 기사 쓴다, 뭐 임기응변에 강하다, 계획을 실천한다, 여인이 젊은 남녀가 뭔가 생각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내숭 떤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시 여왕하고 만나면 여교사, 작가, 왜냐하면 둘이 다 옷을 두껍게 입고 있죠. 여왕은 옷을 조금 얇게 입은 편이죠. 여교사 작가가 되고 임산부 동변상련이 되고 역술인 뭐 속 깊은 여인과 속 깊은 여인은 뭡니까? 옷을 많이 입은 뜻이고요. 쾌활한 여인은 옷이 두텁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 깊은 여인과 쾌활한 여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황제가 왼쪽을 쳐다보고 있고 약간 좀 거만하게 기대고 있죠. 방패를 밑으로 하단으로 놓고 저 멀리 너스레를 떠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레비 카드가 망토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왕토를 입고 있습니다. 이 망토를 입고 있다는 말은 나그네가 이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가 길을 떠나서 왕이 된다라는 말은 목표 달성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원래 좀 약간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고 약간 좀 날라리 황제 같은 느낌으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고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왼쪽 손은 여유롭게 자기의 혁뒤 쪽의 모습을 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뭔가 하면 그만큼 자기를 뽐낸다, 뭐 의시된다 이런 뜻도 나타낼 수 있는 카드로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는 원래 그 중년의 남자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경직성을 나타내고요. 직급으로서는 부장님과 사장님 정도 되는 거고 공장장이라든지 직업 직장에서 프로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합리성과 원칙과 철칙을 지키는 남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버지, 행정부, 보호자, 사업가, 건축가, 노동자, 은행가, 경영인, 회사 대표, 임원 간부, 엔지니어, 설계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그네하고 황제가 만나면 약간은 나그네의 이 안정성을 황제가 깨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그네가 또 꼬시겠죠. 그죠? 불규칙한 친구가 오면 황제하고 나그네가 만나면 무능해지고 불안정해지고 무책임해질 겁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역시 제어불능되고 와해되고 동요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이 황제가 마술사를 만나게 되면 마술사는 연구궁리하고 지감독하는 모습이니까 장인과 도제 뭐 이래서 직업 훈련하는 모습이 되고요. 조장, 공장장, 건축가, 설계사, 숭령공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여교황하고 황제가 만나면 할머니 모습이죠. 그래서 유부녀인 여인과 중년의 남자를 만나는 모습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와 연인 뭐 이런 카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축하는 모습도 되고요. 회계장부를 계산하는 모습도 되고 재산 목록을 놔두는 모습도 되고 복식회계 뭐 이런 뜻으로 돼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모습도 됩니다. 왜 그만큼 꿈꾸기 속이 있는 모습도 되고요. 다시 황제와 여왕이 만나면 젊은 부부가 만난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만나면 사고치죠, 그죠? 그래서 커플이 되고 싶고 부부 연인들이 되고 싶고 혼인관계, 혼외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신점신과 천생연분 이런 거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면 흑심이 안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 카드에서는 이 양은 황제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돈이 많으면 젊은 여자를 만나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중년의 여자가 돈이 많으면 젊은 남자를 만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하면 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카드가 교황이라는 카드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술사들이 나왔고요. 여자 마술사 나왔고 여왕님이 나왔고 황제가 나왔죠. 왜냐하면 목의 사회에 여왕이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황제가 나오는 거고 고대 사회는 마술사들이 더 흉흉했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왕보다 마술사들이 더 고대에 쉽게 말하면 고대라는 말은 기원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AD가 막 시작하는 그 시대에도 천주교 때도 예수님이라든가 그 외에 매지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제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고서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시대상 마술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여왕이 있고 그리고 남자 왕이 있으면 드디어 이제 카톨릭이 나타납니다. 카톨릭인 이 교황은 지금 삼각 머리에도 그 성자와 성부와 성신을 나타내는 모습의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도 쥐고 있는 모습을 해서 나는 교황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밑에 보면 청사초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빵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뭔가가 밑에서는 저기들이 교황의 이야기를 뭐 제대로 안 듣고 이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각자 행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교황을 보면 어쨌든 교황은 잔소리꾼이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성스러운 이야기도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꾼이라는 표현이 왜 꼬지꼬지하고 꼰대같이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교황을 생각하면서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50대 이상의 남자가 될 것 같고요. 꼰대이고요. 또 회장님이고요. 신부이면서 목사님도 되고요. 족장도 됩니다. 그죠? 마을에. 그래서 마을의 족장은 우리 쪽으로 보면 이장, 수장, 종교의 수장, 리더자 뭐 이런 표현도 되고요. 보인, 보호자 이런 표현 되겠고요. 중개자, 조정하는 사람, 이래서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카드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의미에서는 정신적 지주, 회장, 수장, 지도자, 웅변가, MC, 안내자, 카운셀러, 영향력 있는 사람, 공동체, 친목, 종교, 결사, 정치, 조직 등의 회원, 학장, 교수, 선생님, 강연, 연사, 전문가, 고위성, 굉장히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어그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잔소리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교황이 나그네하고 만나면 갑자기 나그네가 꼬셨겠죠. 그래서 이제 비신앙인이 되고 이교도가 되고요. 집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친권을 포기하고 무책임해지고 순례자가 되거나 이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교황이 마술사하고 만나면 영구궁리하는 거니까 궁지에서 벗어나고 인문, 종교, 정신세계 입문하고 안대자 내지 사이비 교주, 유사 종교, 위선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여교황하고 교황이 만나면 서로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부창부수라고 쓰는데 성직자 부부, 뭐 한금률, 경전, 성서, 강론, 설교, 미사, 예배 뭐 이런 등을 쓰고요. 여왕이 교황을 만나면 비서가 되고 왜 젊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복음, 뭐 전달한 중요한 지침, 뭐 대변인, 전도사, 축사, 이임사, 취임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황제가 교황을 만나면 대관식에 들어간다, 보안관계한다, 권위, 사장과 회장, 종교계의 수장, 정신계와 물질 세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가 연인입니다. 연인은 원래 사랑의 큐피드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에서 화살을 탁 쏘고 있으니까 화살을 탁 치를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토끼가 옆에 이제 토끼들이 너 이제 어깨에 손을 탁 해서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넌 내 거잖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토끼가 팔을 잡고 땡기죠, 그죠? 어디 가는 거야? 어제 나하고 있었잖아.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랑의 큐피드라는 말은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신이 원래 큐피드가 탁 맞으면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팔에 맞느냐, 어깨에 맞느냐, 심장에 맞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팔에 맞으면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가고요. 어깨에 맞으면 6개월 정도 가고 심장에 맞으면 한 1년 이상 갑니다. 한마디로 활동하다 보면 팔을 세게 쳤다 보면 3개월 안에 큐피드의 화살이 떨어질 수 있죠. 어깨에 있으면 한 6개월에 떨어지고 가슴에 있으면 1년 이상 간다. 자, 사랑의 큐피드 얼마나 가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책임져야 될 관계지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연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카드는 선택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자, 심장, 선택, 카리스마, 방향 표시, 치료, 치유, 체면술, 연결, 연락, 접점, 접속한다, 보호한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자, 젊은 남자가 우아한 사람이고 친구, 애인, 바람둥이, 매춘, 패션 모델, 미용사, 재봉사, 디자이너, 패션 보석상, 헌신적인 사랑, 공보관, 예술인, 연예인,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의 신 큐피드의 화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인이라는 큐피드가 나그네와 만나면 방향을 착오하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기약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과 슬픔과 일시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술사가 연인을 만나면 충동적 사랑을 하게 되고요. 성애착을 가지고요. 감정 고조와 격정적과 정열과 지도자와 안내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첫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교왕이 연인을 만나면 사랑에 빠진 여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적 안내자, 신비학자, 모성애, 안내, 경전 속에서 길이 있다 이런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왕이 연인을 만나면 연인, 연애편지, 사랑의 고백, 왜 젊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유학 연수, 안내, 임신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황제가 연인을 만나면 여자의 선택, 결정, 결심, 외국 기업, 외국인, 교류, 중개인, 왕도, 정치 뭐 이런 뜻으로 좋게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교황이 연인을 만나면 부성의 지도자, 안내자, 사랑의 축복, 결혼식, 사회, 해외 파견, 외국 전도, 포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 번째 카드죠.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뜻으로 전투의 신, 전쟁의 신, 여왕을 헤레스 여신, 헤레스의 신에 비유하고 왕을, 남자 왕을 제우스 신에 비유하고 수레라는 카이라트, 아레스 신으로 이야기하죠. 한 번도 진 적 없다라는. 자, 어깨에 보면 양면의 가면이 서로 얼굴이 틀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건 뭔가 하면
그만큼 승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정확한 공간인데 좀 좁은 공간에서 빨리 말이 달리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RS신을 나타내고 그만큼 무력적인 모습을 나타내. 얼굴은 지금 토끼가 예쁘게 그려져 있지만 원래 야누스의 저쪽 반대쪽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지만 음영이 져서 이게 이제 양면의 얼굴을 나타내고요. 약간 거친 토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토끼의 모습은 수레고요. 원래 마스터라는 키워드가 있고 대선사, 지휘관, 무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육자, 교수, 지혜롭다, 소통, 불능,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이 말이죠. 외부와의 접촉 차단, 고립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세를 나타낸다 이러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좁은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안에 있는 모습, 연극, 영화, 이렇게 공중 사무실, 술에 마차, 좁은 모습을 나타내죠. 넓게는 직업적인 모습이 크고 방대한 것보다 좁고 빠르게 뭔가를 하는 모습이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부스에서 옛날로 보면 푸드코트 안에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되고요. 휴게소 가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구두 닦는 사장님들 이렇게 봐야 되나? 좁은 곳에서 굉장히 뭔가를 빨리빨리 일하는 모습도 여기서 연상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야심적인 젊은이, 연인, 염색가, 운송 관련 직업, 운전사, 파일럿, 이사, 건축공사하는 사람, 도로, 교량, 경마단, 공마단, 무술하는 사람, 화면, 여행, 지휘관, 원정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빠르게 회전하고 지칠 줄 모르는 빨간색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열정과 정열을 나타내는 말이 양면에 피를 흘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뭔가 찢어져 있는 모습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나그네가 수레를 보면 기양하고 기한하고 다시 또 달리는 모습이 되고 본가로 돌아가고 무작정 기분 nak히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내 맘대로 행선지가 불명이고 도전적 여행 이런 것도 되겠죠. 마술사와 수레를 보면 전시대, 출연자, 사회자, 연예인, 이동식, 가판대, 연기하는 모습, 쇼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여왕이 수레를 보면 수업가, 공부하는 모습, 강단과 교실, 도서관과 여행, 예정표를 끊는 모습도 되고요. 상담실, 점집, 영매, 금고에 있는 모습도 되고요. 여왕이 수레를 보는 거는 우체국 문필가, 수학여행, 아나운서, 사회자, 게시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제가 수레를 보는 거는 교사, 교수, 교육자, 주차장, 설계사무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황이 다시 수레하고 만나게 되면 강사, 강의, 강론, 설교한다. 재판정, 이침식, 종교단체의 수장, 단체의 대종사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인하고 수레를 만나면 교육, 방향 선택, 안내자, 안내소, 어학연수, 젊은 날의 사랑과 우정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